자, 오늘은 맹자 이야기를 할 텐데요. 맹자는 논어와는 좀 되게 다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문장이 되게 길고요. 그런데다가 어떤 문장들은 상당히 논리적이고 좀 더 개념적이라고 해야 되나? 딱딱딱딱 떨어지는 맛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한문 공부를 할 때 어떤 책을 선택해서 공부하냐라고 하면 항상 이야기하는 게 맹자를 갖고 공부하라 라고 하는 말을 항상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한문 공부하려고 하면. 그래서 맹자는 한문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읽어야 되는, 그리고 특정 문장들은 아주 달달 읽으면 좋은 문장이고요. 제가 또 아르바이트로 뭘 했냐면 대학원 그 입시 한문 같은 것도 해봤었거든요. 그럴 때 무조건 시작하는 게 맹자입니다. 왜냐면 맹자가 무조건 나와요. 대학원 이제 한문 뭐 입시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맹자가 무조건 나오는데, 이때 맹자를 좀 제대로 알고 있으면 60점 먹고 들어가요. 적어도 5, 60점. 꽈락을 면하고 들어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문장들은 흔히 말하는 맹자에서는 아주 유명하고 그 대표적인 문장들이라서요. 읽으면서 주요 개념이나 특징들을 보겠습니다. 뭐로 시작할까 하다가 50보 100보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맹자를 딱 펼치면 항상 시작하는 문장은 아니에요. 맹자를 딱 펼치면 시작하는 게 양해왕이 묻기를 그 선생님께서 수 불원천리 이래하시니까 어르신께서 천리를 멀다 하지 않고 오셨으니 역장유 일이 오고 우리나라에 이익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맹자가 왕 하필 완리 이렇게 시작하는 문장인데 이게 아주 유명해요. 한문 배우면 달달달달 읽는 문장인데 그 문장을 하지 않겠습니다. 워낙 맹자를 대표하긴 하나 또 그렇게 들어가면 너무 맹자가 이렇게 이익과 인의라고 하는 어떤 딱 구도로 접근해서 그냥 맹자의 성격이 오히려 다 드러나는 문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양해왕이 말하기를. 자, 그때 이제 뭐 나라 이름 할 때는 이제 이해를 하실 겁니다. 첫 번째 나오는 건 나라 이름이고, 두 번째 나오는 건 시호고, 세 번째 나오는 게 호칭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이걸 그냥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양나라의 해왕이 말하기를 하는데, 양나라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 위나라라는 나라가 있었고요. 그게 위자가 조조의 위나라랑 똑같은 위자를 쓰는데 이때 위나라가 이웃나라의 침입을 받아서 수도를 옮깁니다. 대량이라는 곳으로 옮겨서 이름이 양해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대량은 변경이라고 후대에도 불렸고, 이후에는 동경이라고도 불렸고요. 지금은 개봉이라고, 카이펑이라고 불리는 도시입니다. 별일이 없었으면 2월 달에 거길 찍고 와서 할 얘기가 또 있었을 텐데. 자, 이 양나라 해왕이 말하기를,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과인지어국야 진심언이의. 과인이, 그래서 이때는 이제 많이 쓰는 표현이죠. 과인은 과덕지인을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덕이 부족한 내가. 그래서 직역하면 그렇게 되는데 과인은 아무나 쓰진 않죠. 지금은 그러니까 임금이 스스로를 가리킬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쵸? 아무리 그 스스로를 못났다고 생각하더라도 예를 들면 어린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신분이 낮은 사람이 과인이, 그러면 이 동아시아 문화에서 어색하죠. 신분이 낮은 사람이나 어린 사람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못났다는 뜻의 표현으로 소인이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또 불초자도 못났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같은 뜻이긴 하나 맥락상 임금이 쓰는 표현입니다. 과인이 어국야, 나라에 대해, 어자는 어디어에 대해라는 뜻이죠. 진심언이, 진심, 마음을 다하다. 그래서 우리말의 진심은 두 가지 진심을 씁니다. 하나는 참된 진짜를 쓰는 진심도 있고요. 이 참진짜를 쓰는 진심도 뭐 똑같이 쓰더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있을 이. 자, 이제 나옵니다. 종결어미에 이 이자 혹은 이 이자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여기에 이 이자가 결합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이제 조합이 조금씩 복잡할 수가 있는데 어찌됐건 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종결어미에 이가 들어가면 이게 뭐 귀자건 이미 이자건 말이 의리자건 조금 섞이는데 이것이건 그랬을 때는
뭐뭐 했을 뿐이다라는 단정형 종교럼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단정할 때. 그래서 양의왕이 말하기를 과인이 나라에 대해서 마음을 다할 뿐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어떻게 마음을 다하나 읽어보겠습니다. 한해 흉 즉 이기민어하동 이기속어하네 하동흉역견 한해, 한해는 지역 이름입니다. 중국에 보면 아주 대대로 쓰이는 표현이긴 해요. 한해 지역의 흉년이름.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국에서 하자를 쓰면 이 한은 황하입니다. 강자를 쓰면 이거는 장강, 양자강입니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한해는 황하강 이제 동쪽 지역을 이제 아니 서쪽 지역이구나. 여기서는 가리키는 말이고요. 한해 지역에 흉년이 들면 즉 이 즉자는 몇 번 설명을 드렸죠. 근데 읽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말을 생각하면 한문 구조를 볼 때 되게 도움이 되는 팁이 있습니다. 뭐뭐 한 즉 했을 때 우리가 앞에서 쉼표를 찍잖아요. 뭐뭐뭐뭐 하고 즉. 그랬을 때 보통 즉 앞에서 문장을 끊는 게 의미 단위를 해석하는 데 도움이 돼요. 왜 이 표현을 하냐면 이걸 이렇게 잘못 끊어버리면 문장이 이상하게 해석될 때가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이 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를 이게 그리고나 그러나라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그리고 그러나 우리는 뭐뭐 하고라고 해서 이걸 이쪽으로 끊어버리는데 영어 같은 경우는 엔드버드 앞에 쉼표를 찍죠. 그래서 이렇게 의미 단위하고 이 한 다음에 이렇게 의미 단위를 가는 게 문장 해석할 때 조금 좋습니다. 한 해 흉년이 들면 그러나 우리나라 말로 해석할 때는 즉자가 앞으로 와오게 돼버려요. 즉이 뭐뭐 하면이 조건이니까 그렇죠? 그러나 읽을 때는 즉을 뒤로 빼야지 그리고 해석할 때는 뒤로 빼야지 이게 잘 보입니다. 한 해 지역에 흉년이 들면 이자는 옮기다. 목적어가 민이 목적어고 그렇죠? 어는 영어로 따지면 to가 되겠죠. move, something to 뭐 이런 식으로 영어 구조 생각하면 이런 게 잘 들어옵니다. 그 백성을 하동 지역으로 옮기고 이기속어하네. 그리고 그 속자는 곡식입니다. 곡식을 한해 지역으로 옮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율책인 거죠. 한쪽에 그 흉년이 들면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을 옆에 동네로 옮기고 옆에 동네에서 식량을 이쪽 동네로 옮기는 겁니다. 하동흉, 하동에 흉년이 들면 역자는 또한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연자가 중요합니다. 오늘은 역자는 많이 쓰이긴 해요. 또한이란 뜻으로 뭐 이제 우리가 논어 시간에 다루진 않았지만 하기 시습지 불역 여로 뭐 이런 거. 근데 의미 단위로는 여기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강조의 의미 혹은 약간 꾸밈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목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문법적으로 혹은 쓰임적으로 연자는 되게 중요합니다. 연자는 보통 앞에 무엇이 붙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어떤 이제 표현이 붙으면 뭐뭐 하서 그러함 이란 뜻이 쓰입니다. 우리가 연자로 끝난다는 되게 많이 알고 있어요. 자연 또 그러면 그거는 스스로 그러함이란 뜻이고 저절로 그러함이란 뜻이고 또 홀연 홀자는 홀자 갑자기란 뜻이죠. 그래서 갑자기 그러하다는 그래서 그냥 이거는 홀을 강조하는 거로 연자가 뒤에 붙은 거예요. 갑자기 또 홀연 비슷한 거 돌연 우연 불연 불연은 아니구나 저기 당연 뭐 이런 거 뭐 이런 식으로 연자가 되게 많이 써요. 그래서 이걸 그러할 연으로 많이 풀이하는데 그것이 앞에 나오는 걸 부사적으로 이렇게 바꿔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러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자,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찰링국지정 무여 과인지 용심자 링국지민 불가소 과인지 아이고 못하네요. 과인지민 불가다 하야 찰자는 살피다. 링국지정 리는 이웃입니다. 이웃 나라의 지자는 뭐뭐이겠죠. 이웃 나라의 다스림을 살펴보니 무여 이제 무여는 이제 아실 거예요. 무자는 뭐랑 통용되냐면
그냥 불자랑 총이 되는 거고요. 여자는 그러하다 라는 뜻이지만 비교의 의미가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불여 똑같습니다. A 불여 B. A가 B만 못하다. 이웃 나라의 정치를 살펴보니 뭐만 못하다? 과인지 용심자만 불여 혹은 무여 못합니다. 과인, 내가 용심, 마음을 쓰는 것만 못합니다. 그러면 이때 용심이 앞에 나와 있는 표현과 바꾸면 뭐가 되겠냐면 진심과 그쵸? 내가 마음을 다해서 하는 것만 못합니다. 옆나라 임금 봤더니 얘 대충대충 해요. 그 다음 링국지민 불가소 과인진 불가다. 이웃 나라의 백성이 여기까지 그냥 되겠죠. 불 하지 않는 것. 가짜는 더할다는 뜻이죠. 근데 이거는 부사로 하면 더라는 뜻입니다. 이웃 나라의 백성이 더 적어지지 않고. 그랬을 때 이 소자가 수로입니다. 부사가 아니라 과인진 불가다. 과인의 백성이 불가다. 더 다 많아지지 않는 것은 하야. 어째서입니까? 내가 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점점 더 백성이 늘어야 될 텐데 안 늘어요. 왜 그래요? 잘 보시면 생각보다 문장이 되게 깔끔해요. 딱딱딱딱. 이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맹자대왈 왕호전 청이전유 또 오타가 났네. 전연고지 병인기적 기갑예병이주. 자,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맹자가 대활, 대답하여 말하기를. 대자가 나오면 윗사람에게 대답하는 거라고 얘기했었죠. 왕호전, 왕이 호전, 전쟁을 좋아하시니 청자는 앞에 나왔었습니다. 청컨대. 그래서 이건 아랫사람 윗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이제 들어가는 말이었습니다. 이전유, 여기서 이자가 나옵니다. 이자는 이게 이자가 되게 어려워요. 사실은 한문 문법에서 되게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인데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걸 말씀드리면 이자는 뭐뭇을 가지고란 의미로 쓰는 게 가장 편합니다. 왜냐면 뭐뭐로써라고 써 이자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잘 안 들어와요. 써 이자라고 할 때 뭐뭐로써라고 하는 것보다 뭐뭇을 가지고서라고 하는 뉘앙스고, 그때는 이는 앞에 있는 걸 받기도 하고 뒤에 있는 걸 받기도 해요. 그래서 이 이자는 이 이자에 맞물리는 뭘 가지고라고 하는 게 앞에 있는 건지 뒤에 있는 건지 문장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서는 뒤에 있는 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앞에가 부사니까. 청컨대 전쟁을 가지고, 유자는 비유하다, 설명하다. 그러니까 전쟁으로, 우리말로 하면 이걸 그래서 번역하면 전쟁으로서 비유해 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긴 하는데 뉘앙스는 정확히 전쟁을 가지고서 제가 그거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자가 전자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건 이자 나올 때마다 보겠습니다. 그 다음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전연고지. 연자는 앞에 부사를 그냥 꾸며주는 거라고 했었죠. 그럼 전자가 중요한 겁니다. 전자는 북이 울리는 소리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이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한문을 읽을 때요, 이제 낯선 것들이 많이 툭 튀어나오는데 너무 이런 거에는 그냥 전자는 그렇게 쓰인다라고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왜냐? 제가 한문을 많이 읽은 건 아닌데요, 이 전자를 다른 데서 그렇게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요땐 연자에다가 이렇게 쓰는 게 더 중요합니다. 고자는 두드릴 고자죠. 이게 보통 악기를 연주할 때 쓰이는 겁니다. 둥둥둥 북이 울리고, 지자는 일단 허사처럼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둥둥둥 북이 울리고, 병인기적. 이때 병자가 중요합니다. 병자는 보통 한문을 풀이할 때 이게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글자 훈음을 그냥 외워버리면 이 뭐를 외우냐면 병사로 외워버려요. 혹은 쫄병 같은 걸 외워버립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고 병기라는 뜻입니다. 병기. 그래서 병자는 병사기도 하고 병기기도 하고 군사기도 하고 군대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쓰임들을 조금 폭넓게 있어야 돼요. 여기서는 병기입니다. 병기. 인자는 칼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병인이 모두가 무슨 뜻이냐면 병기라는 뜻이에요. 병기가 기. 자, 기자 나왔습니다.
기자는 앞에 이야기했던 이자와 더불어서 이미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태가 이미 벌어졌다는 뜻입니다. 혹은 이 사태가 막 벌어지고 있다라고 한 뉘앙스라고 해도 됩니다. 병인, 그러니까 칼날과 병기들이 이미 접자는 맞닿았다는 뜻이죠. 막 닿았는데.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풀이해 보면 기갑, 예병, 이주. 기자는 버리다. 갑자는 갑옷. 예자는 끌다. 병자는 병기.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병기를. 갑옷을 버리고 병기를 끌면서 주자는 무슨 주자죠? 네. 이 주자를 또 잘 이해해야 됩니다. 주자는 가다라고 할 때 이게 빠르게 가는 모양이 보통 주라고 하잖아요. 근데 달리다라는 뜻도 있지만 도망가다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도망가다는 뜻으로 쓰인다는 것들을 기억해 둬야 됩니다. 주자는 많이 쓰입니다. 도망가다는 뜻으로도. 자, 맹자가 대답하기를 왕이 전쟁을 좋아하시니까 제가 전쟁을 가지고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둥둥둥 북이 울리면 병기가 딱 부딪혔는데 부딪히자마자 갑옷을 버리고 병기를 끌면서 도망가는 애들이 있어요. 탈주병입니다.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혹 백보 이후지 혹 50보 이후지 이 50보 소 100보 즉 하여 혹은 계속 나올 때가 있습니다. 혹이 주어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주어로 쓰이면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이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백보 이후지. 자, 근데 이자가 나왔죠. 그러면 어떻게 끊으면 된다고 했었죠? 앞에로 끊어버리면 되고 앞에가 수로부라고 했어요. 그럼 이 백보는 백걸음이란 뜻이 아니라 뭐라는 뜻이냐면 수로니까 네, 백보를 가서라는 뜻이에요. 백걸음을 가서 그런 뒤에 멈추고 어떤 사람은 50보 이후지 50보를 가서 그 뒤에 멈췄어요. 이 50보 자 여기서 이자가 나왔죠. 자, 이 50보 소 100보입니다.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보면 이자가 뭐를 갖고 갔냐면 50보를 지금 가져간 거예요. 50보를 가지고서 웃다 무엇을 100보를 이때 소자는 비웃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그럼 뭐냐 50보 도망친 걸 가지고 100보 도망친 걸 비웃는다면 즉 그래서 여기는 한 칸 띄었네요. 하여 기억나시죠? 여하나 하여나 예? 다 똑같이 어떻게라고요.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100보를 가서 멈추었고 어떤 사람은 50보를 가서 멈추었는데 50보 도망친 걸 가지고 100보 도망친 걸 비웃으면 어떻습니까? 근데 이런 문장을 해석할 때 좀 주의할 건 뭐냐면 맹자가 아까 얘기했던 한문 구조 볼 때 되게 중요하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한문 같은 거를 이제 꼼꼼하게 보는 훈련들을 하면 이런 걸 꼼꼼하게 못 봐요. 왜 그럴까요? 익숙해서 그래요. 우리가 잘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걸 문장 구조를 꼼꼼하게 보지 않고 그냥 이야기로 그냥 이런 뜻이겠지 뜻을 먼저 생각하는데 구조를 조금씩 보시면 나중에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십니다.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왈불가 죄송합니다. 아침에 제가 검토한다고 했는데 직불백보이 시역주야 왈왕여지차 즉 무망민지다어 링국야 왈불가 이때 왈은 누구의 말이냐면 왕의 말입니다. 맹자 읽을 때 요거 되게 헷갈립니다. 왜냐면 맹자가 지금 너무 많이 말을 해가지고요. 이게 누구 말인지 이제 기억을 다시 해야 되는데 요건 지금 쉬운데 맹자를 보면 나중에는 이렇게 말을 주고받을 때 왈 없이도 그냥 툭툭 주고받을 때가 있어요. 그거는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이 말하기를 불가 이건 해석하실 수 있죠. 이제 가짜가 앞에 나왔으니까 안 됩니다. 직자 나왔습니다.
직자는 지금은 지자랑 많이 통용이 되는데 단지라는 뜻입니다. 이 지자나 이 직자나 직자가 쓰일 때 문장 앞에 쓸 때 부사로 쓸 때 단지, 다만 이런 뜻입니다.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다만 불백보이, 백보가 불 아닐 이가 끝에 쓰이면 뭐라고 했었죠? 어떤 종교람이? 뿐이다. 강조하는, 단정하는 종교람이라고요. 그 딱 해석하면 돼. 직, 단지, 불백보. 백보가 아닐 뿐이지. 시자는 역, 또한, 도망친 것입니다. 탁탁탁 떨어져요, 맹자는요. 왕이 말하기를 안 됩니다. 비웃으면 안 되죠. 백보를 도망치지 않았을 뿐이지 걔도 도망친 거잖아요. 누가? 50보가.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읽었죠. 맹자가 말하기를 왕께서 여지차. 자, 여자는 뭐랑 통용된다고 그때 말씀드렸었죠? 여자와 같이 바꿔 쓸 수 있는 거. 여자는 대부분 약자랑 바꿔 쓸 수 있습니다. 만약 뭐뭐 한다면 이런 뜻입니다. 왕께서 여자가 이때 약자의 뉘앙스 쓴 거예요. 만약 안다면 무엇을 이것을 차자는 이 차자죠. 왕께서 이것을 아신다면 즉 그래서 면을 앞으로 뺀 거죠. 아신다면 무는 금지입니다. 네, 그때 말씀드렸지만 무자가 뭐 이무자도 있고요, 뭐 이물자도 있고요, 이무자도 있고요, 혹은 때로는 부자도 있고요. 근데 부정사는 그냥 다 부정도 쓰이고 금지도 쓰인다고 생각하면 그냥 편합니다.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불망이 돼도 뭐 그냥 통할 겁니다. 망자는 바라다. 무엇을 민지다어 링국이 목적어입니다. 망의 백성들이 다자가 뭐였었죠? 많아지다. 어린국 이웃나라보다 많아지는 것을 바라시면 안 됩니다. 밑에도 만나시고 하셨을 텐데. 네. 이런 문제가 있군요. 자, 어자는 이때는 어디 보다라는 뜻을 쓰입니다. 그래서 어자가 방향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쓰였다면 어자가 비교로도 쓰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많다. 다어린국 이웃나라보다 많아지는 것을 무망 발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50보 100보의 고사입니다. 근데 잘 보시면 어떠세요? 문장이 그냥 똑똑똑 떨어지죠. 막 이렇게 새는 게 별로 없어요. 논어는 사실은 문장으로 보면 이게 좀 불투명한 게 있거든요. 근데 맹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들을 잘 보시면 좋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죠? 아마 이렇게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양해왕왈 과인 원안승교. 양해왕이 말하기를 과인이 원은 원하다, 안자는 부사 편안히, 승자는 받들다, 교자는 가르침. 그냥 해석이 뚝 되죠. 그러면은 양해왕이 말하기를 과인이 바랍니다, 편안히 가르침 받들기를. 이런 뉘앙스는 이제 맹자를 잘 읽으면 재밌게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사실 앞에 보면 이게 양해왕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기 때문에 질문한 거였잖아요. 아니 내가 잘하고 있는데 티가 안 나요. 요즘 말로 하면 선거철 같은 거죠. 내가 진짜 지역구에서 힘을 썼는데 왜 이게 지지율이 안 오르죠? 라고 하니까 맹자가 이런 말을 하고, 그럼 거기까지만 하더라도 기분이 나빴을 텐데 사실은 제가 생각한 부분이 엄청 많습니다. 맹자는 그 다음에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얘기를 해요. 뭐 뭣도 못하고 이래야 되는데 막 얘기를 하니까 이제 상상을 하면 양해왕 입장에서는 멍하니 듣고 있었겠죠. 그러면 속으로는 부글부글 했겠죠. 아니 그래도 내가 잘한다니까. 그래도 50보 밖에 안 됐잖아. 그래도 맹자는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한 100보보다는 좀 낫잖아. 그러니까 양혜영 이런 말 하는 겁니다. 제가 선생님 가르치면 편안하게 받들고 싶습니다. 괄호하고 뭐라고 돼 있는 거죠? 잔소리 좀 하지 마세요. 자, 맹자가 아는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맹자대왈. 살자죠. 죄송합니다. 꾸벅꾸벅 졸면서 막 강의 준비했습니다. 살인 이정여인 유이이호 왈무이이야. 자, 양혜왕이 선생님 좀 편안하게 좀 오늘은 이야기 좀 합시다 라고 하니까 맹자가 대답하기를 사람을 죽이는 것이 이자는 뭐뭐서 가지고라고 했잖아요. 정자는 몽둥이입니다. 몽둥이를 가지고서 와, 여자는 뭐뭐 와라고 해석하면 된다고 했죠. 칼을 가지고 하는 것에 이때 첫 번째 나오는 써있자는 그냥 일단 해석하지 않고 가는 게 편합니다. 두 번째 다른 것이 있습니까? 맹자가 대답하며 말하기를 사람 죽이는데요, 몽둥이로 죽이는 것과 칼로 죽이는 것에 차이가 있을까요? 질문부터 뭔가 음험하죠. 왕이 말하기를 무이이요. 차이가 없어요. 들어왔죠? 그 다음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인여정 유이호 왈무이이야. 자, 여기서 보면 이인여정, 칼을 가지고서와 정치를 가지고서, 여기 뭐가 빠진 거예요? 살인이 빠진 거죠. 사람을 죽이는데 유이요, 다름이 있습니까? 자, 근데 여기 또 빠진 게 있습니다. 뭐가 빠졌을까요? 살인도 빠졌지만 이 맥락상으로 그냥 들어오죠. 지금 이 앞에 있는 문장을 보면 딱 들어오니까 뭐가 빠졌을까요? 중요한 표현. 왈이 빠졌습니다. 왈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게 맹자에서 읽을 때 중요한 건데, 왜 중요하냐면 이게 맹자 말인지를 보지 못하면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맹자가 바로 치고 들어온 거예요. 그걸 참고하시면 됩니다. 인자는 칼이고 정자는 정치였죠. 중요한 것은 여기서 지금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왜 그걸 알 수 있냐면 맥락을 지금 알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맹자의 말이라고 지금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왈이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 있었지만 없으면 사실 되게 어렵거든요. 맹자를 읽기 어려운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문에서는 사실은 왈자는 누구누구의 말을 표현하는 따옴표 같은 경우인데, 따옴표가 없이 그냥 딱 쓰였을 때는 맥락 없이 읽으면 이게 지금 왕의 말로 잘못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문 읽을 때 이게 지금 맹자 읽을 때 어려움이 하나고요. 두 번째로, 그럼 이걸 왜 그럼 왈 없이 썼느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곧바로 대화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맹자가 지금 바로 치고 들어왔다는 이야기, 어떤 그런 급박함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맹자가 싸가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맹자 생각한 거죠. 물었다. 그러니까 탁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해요? 똑같이 말합니다. 차이가 없어요. 그 다음 왈, 포, 유, 비, 육, 구, 유, 비마, 민, 유, 기색, 야, 유, 아표. 자, 저는 이 문장 되게 좋아하는데 왜 좋아하냐면 대꾸가 똑똑똑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맹자가 말하기를 포자는 푸주간입니다. 요즘말로 하면 푸주간이 없으니까, 큰 집엔 옛날에 푸주간이 있었대요. 요즘은 집엔 푸주간 없으니까 냉장고라 생각하면 됩니다. 냉장고에는 비육, 비자, 육자 지금도 쓰죠. 비는 무슨 뜻입니까? 살찌다. 육은 고기. 살찐 고기라고 하면 어색하니까 뭐라고 해석하면 될까요? 기름진 고기. 냉장고에 등심, 투플러스 있고요. 구유비마, 구자는 마국간입니다. 마국간에는 비마, 뭐가 있습니까? 살찐 말이 있어요. 민유기색, 그런데 백성들에는 기색은 지금도 쓰죠. 기자는 무슨 기자냐면 굶주릴 기자입니다. 색자는 말씀드렸지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색자는 색깔이란 뜻보다는 근본적으로 무슨 뜻이 있냐면 표정, 얼굴이란 뜻이 있습니다. 백성들에게는 굶주린 얼굴이고, 백성들은
야, 들판에는 유, 있습니다. 아자는 굶주리다. 표자는 굶주리다. 다 뜻입니다. 똑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굶주린 시체들, 굶어 죽은 시체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맹자가 여기서 지금 더 세게 나오는 거죠. 앞에는 그냥 전쟁을 가지고 비유해 본다고 하더니 이제는 몽둥이 칼, 거기다가 칼과 정치 얘기하면서 지금 양해왕의 실정을 곧바로 지적을 하는 거죠. 그것도 대꾸를 가지고 리듬을 딱딱 맞춰놓고 탁탁탁탁 포유비육 구유비막 민유기색 야유아표 푸죽간에는 살찐 고기가 마국간에는 살찐 말이 있고 근데 백성들은 굶어 죽고 있는데 들판에는 시체가 뒹구는데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차 솔수이 식있냐 수상식 차인오지 위민부모행정 불면허 솔수이 식인 오제기위민부모야. 차 솔수 차 이것은 자, 이 차자는 뭘 받는 거냐면은 포유비유 구유비마 민유기색 야유아표를 다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솔자는 몰아다가 데리고다가 무엇을 데리고다가 짐승들을 몰아다가 식인 사람들을 잡아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맹자가 보기에는 뭐라는 거냐면 지금 사람이 먹어야 될 걸 누가 먹고 있는 거예요? 짐승들이 먹고 있는 거죠. 짐승들이 먹고 있어서 그러니까 사람이 먹는 거를 짐승들이 먹고 그 짐승을 지금 누가 먹겠다는 거예요? 여기는 빠져있지만 임금이 먹는 거죠. 그럼 거꾸로 어떤 뉘앙스가 되는 거냐 맹자는 자 사람들이 굶어 죽는 거는 뭐 때문에? 짐승들 때문에. 그런데 이 짐승을 왜 길어요? 임금이 먹으려고. 그럼 결국은 짐승들을 가지고 사람들 잡아먹었다는 얘기는 누가 누구를 먹는다는 거예요? 임금이 지금 사람들 잡아먹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것은 짐승들을 몰아다가 식인 사람들을 잡아먹는 것입니다. 짐승들이 서로 잡아먹는 것. 차자는 도라는 뜻입니다. 또 차자인데 짐승들이 서로를 잡아먹는 것도 사람들이 그것을 싫어하는데 오자는 싫어하다, 미워하다는 뜻입니다. 위민 부모행정 위자는 되다, 민자는 백성, 부모 백성들의 부모가 되어서 행정은 중요하게 오독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 행정이 아니라 행은 행하다, 실행하다, 정은 통치, 나란 일을 하면서 라고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정자를 해석할 때는 보통 저는 나란 일이라고 많이 해석을 합니다. 나란 일을 하는데 면자는 면하다, 피하다, 어자는 무엇을 어디에 솔수의 시기 내서 피하지 못한다면 면자는 피하다는 뜻도 있지만 면자는 벗어나는 뜻도 돼요. 그래서 무엇을 피하다는 뜻도 되지만 무엇에서 벗어나다. 그럼 뭐예요? 짐승들을 몰아다가 사람들을 잡아먹는 데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짐승들을 몰아다가 사람을 잡아먹는 것을 피하지 못한다면 근데 이때 오자를 주의해야 됩니다. 자, 이게 어렵지 않을 수 있는데 하여튼간 이걸 뭐로 읽죠? 보통은 악으로 읽습니다. 이렇게 제가 빨리 써서 그런 거예요. 빨리 쓸 때는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쓴 다음에 이렇게 쓰고 이렇게 써요. 옛날 사람들도 이거 오자 쓰기 귀찮아서 이렇게 쓴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그냥 임의로 만든 게 아니에요. 실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거 뭐로 읽죠? 많이? 악으로 읽습니다. 악으로 읽을 때 악행. 뭐에 반대되냐면 선의 반대대가 됩니다. 근데 이게 부사로 쓰이거나 혹은 수로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오자로 읽으면 밉다, 미워하다 라는 뜻도 쓰여요. 근데 이게 문장 수로부 앞에 쓰일 때 뭐로 쓰이냐면 어찌라고 하는 그 의문사로 쓰입니다. 어떻게라는 뜻을 써요. 그래서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게 세 가지를 기억해둬야 됩니다. 명백하게 하 같은 경우 명백해요. 이전에 나왔던 아이고 잠깐 기억이 안 나냐. 맞다. 해 같은 경우는 명백해요. 어찌란 뜻이. 근데 어찌란 뜻이 쓰이지 않고 쓰이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보통 앞에 쓰일 때 지금 설명해 드립니다. 하나는 앞자, 오자죠. 어찌 오자로 합니다. 두 번째 안자. 이게 이제 한문 읽는 사람 돌아가시게 만드는 거죠. 왜? 너무 많이 쓰니까. 그 다음에는 언자. 다 어찌란 뜻으로서 문장 시작할 때 쓰이면 어찌, 왜, 어떻게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기억을 꼭 해두십시오. 나중에 나올 때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건 언자는 그런 거 있습니다. 언용우도, 그러니까 할개, 닭을 잡는데 어찌 용 씁니까? 우도, 칼, 소 잡는 칼을 씁니까? 이거 유명한 거죠. 그런 것도 언자가 쓰입니다. 자, 보면 오, 어떻게, 제, 있겠습니까? 있다. 기, 위, 민 부모야. 민 부모. 백성들의 부모가 위, 된다고 하겠습니까? 이제 제자는 되는 것이 있겠습니까? 뭐 이렇게 뉘앙스가 될 텐데 그냥 위, 여기서는 오자를 더 중요시 여기서 보시면 됩니다. 앞에 보면 다시 맹자가 말하기를 푸죽간에는 살찐 고기가, 그리고 마국간에는 살찐 말이, 백성들은 굶주려 있고 들판에는 굶어 죽은 시체가 있는데 이것은 짐승들을 몰아다가 사람들을 잡아먹는 것입니다. 짐승들이 서로를 잡아먹는 것도 사람들이 미워하고 싫어하는데 백성들의 부모가 되어서 나랏일 하면서 이 짐승들을 몰아다가 사람 잡아먹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어떻게 백성들 부모가 될 수 있겠다고 할 수 있겠죠. 되게 가시돋친 말입니다. 맹자는 되게 까칠한 인물이에요. 그리고 까칠함은 이런 인간들이 꼭 그렇죠. 아주 오늘은 천천히 갑시다 라고 하면 더 세게 나가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맹자를 읽다 보면 맹자는 공자 같은 사람의 성품과 되게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맹자는 날카롭고 예리하고 상당히 논리적일 뿐만 아니라 시니컬합니다.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맹자견 양양왕 출어인왈. 맹자가 양양왕을 보고 출 나와서 어인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여기까지는 괜찮죠?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제가 한문을 읽으면서 넘어간 게 있습니다. 뭐가 넘어갔냐면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현으로 읽어야 된다는 사람이 있어요.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거를 견으로 읽으면 뒤에가 목적어가 와요. 무엇을 보다. 그쵸? 견물생심 이런 말 있잖아요. 물건을 보면 욕심이 생겨난다. 근데 현자를 읽으면 한문이 그런 게 있는데 뭐냐면 한문이 이 글자가 갖고 있는 뜻과는 전혀 다른 뜻이 갖고 있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지러울 난자가 그렇습니다. 그 난자 같은 경우 다스려질 치자랑 통용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난자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어지러운데 이게 다스려지냐. 근데 그런 데가 있어요. 헷갈리는데 근데 한문이 이걸 비유를 드리면 의미가 정반대로 변형될 때가 있습니다. 이건 보다는 뜻이잖아요. 보다는 것을 바꾸면 뭐가 될까요? 보이다가 돼요. 보여지다가 돼. 그럼 어떻게 사람들이 옛날에 해석했냐면 이렇게 해석했어요. 맹자가 현 보여지는 거예요. 어디에? 누구에게? 왕에게. 그래서 맹자가 왕을 배다라고 해석하는 사람 얘기도 합니다. 현이라고. 그래서 현으로 읽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저도 이걸 현으로 읽어야 될까 견으로 읽어야 될까 하는데 그냥 편하게 그냥 견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어디 보면 맹자가 양해의 왕을 혹은 양양왕을 배웠다 했을 때는 맹자현 양양왕, 맹자현 양해왕 이렇게 푸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냥 그렇게 중요하게 해석 안 하니까 그냥 풉니다. 맹자가 양양왕을 보았다, 만났다 입니다. 출 나와서
사람들에게 말했다. 여기서 양양왕은 양해왕의 아들이고요. 양해왕에 이어서 왕이 오른 인물입니다. 그럼 뭘 알 수 있냐면 양해왕이 세상을 떠난 거죠.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망지불사인군 취지이 불견소외언. 망자는 바라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어떤 거냐면 바라는 거는 보는 거가 어떻게 돼 있죠?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멀리서 보는 걸 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쓰냐면 전망이라는 뜻도 쓰죠. 네. 망자는 멀리서 본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멀리서 보니 불 아닙니다. 사자는 같을 산데 뭐뭐처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인군은 군주입니다. 인군이라는 뜻이 맹자에 가끔 쓰이는데 그냥 군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았더니 임금처럼 보이지가 않고, 취자는 나아갈 취자입니다. 이 취자가 곧이라는 뜻의 아까 즉자랑도 통용될 때가 있지만 여기서는 수로로서 나아가라는 뜻입니다. 멀리서 보아하니 임금 같지가 않고 제가 가서 보니 불견소외언. 불 아니에요. 견 보이지가 않아요. 무엇이? 소자는 뒤에 나오는 걸 뭐뭐 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왜? 외자가 무슨 외자죠? 두려워하다. 그러니까 멀리서 보았더니 군주 같지가 않고 가까이 가서 보았더니 두려워할 것도 보이지가 않더라. 카리스마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졸연문왈 천하오호정 오대왈 정우일. 졸자는 마침내. 그래서 연자가 이제 계속 쓰이는 거죠. 이 연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졸 그러면 이제 마침내. 문왈 마침내 묻기를. 누가? 양양왕이 묻기를. 천하가 오호. 오호는 이 오자 아까 얘기했던 어떻게 지웠네요. 어떻게랑 똑같이 씁니다. 오호를 그냥 어떻게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정해지겠는가. 천하가 어떻게 안정되겠는가. 오대왈. 오자는 1인칭 주어. 오자랑 1인칭 주어로 쓰이는 게 뭐가 있냐면, 자, 이쯤 오시면 이제 제가 세트로 말씀드려도 이제 해야 될 겁니다. 뭐가 있죠? 오자랑 되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아가 있고 하나 더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거. 여자. 나오, 나아, 나여. 요 세 가지. 혹은 스스로를 가리킬 때는 자기의 이름을 쓴다. 요거 하면 1인칭 끝입니다. 근데 중국어는 더 쉬워요. 중국어는 1인칭 이제 나자가 지금 워 이거 하나죠. 제가 중국어 배울 때 얼마나 좋았는데요. 뭐 아이마이미 안 외워도 되니까. 예, 진짜로요. 자, 내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누구에게 대답하냐면 양양왕에게. 근데 요걸 계속해서 짚는 건 왜 그러냐면 이 대화의 맥락을 자꾸 알려면 누가 말하고 누구에게 대답하고 목적어가 뭔지를 막 생각해야 문장들이 잘 보입니다. 내가 대답하기를, 양양이 말하기를 정우일 하나로 정해질 것입니다. 어자는 뭐뭐로. 이 얘기는 맹자가 전망한 천하의 향방이고 천하는 어떻게 될 것이다? 정우일 통일될 것이다 라고 맹자가 생각했다는 거죠. 되셨죠? 네, 요거는 정우일 요 세 글자 때문에 갖고 온 겁니다. 아주 유명한 표현입니다. 천하 어떻게 될까요? 통일되겠죠. 그러면 이제 뒤에 뭐 이제 맹자의 논의가 이제 뒤에 펼쳐질 때 그럼 누가 통일할 것이냐? 맹자의 생각은 인한 정치를 펼치는 사람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 누가 아니라 탐욕스럽고 전쟁을 벌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죠.
그러나 이제 이제 정의라는 어떤 표현 이후에 나오는 맹자의 논의를 잘 봐야 되는 건 맹자 이상은 줄어들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중국 역사를 볼 때 한 번도 제가 보기에는 인자한 사람이, 인한 사람이, 후덕한 사람이 천하의 통치자가 된 적은 없습니다. 제가 보기 요순도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맹자의 이상은 꺾여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되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중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게 맹자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실력 있고 카리스마 있고 능력 있고 약간 뭔가 이렇게 이 권력 지향적이고 그런 어떤 리더십 원하지만 또 그 리더가 그런 걸 너무 밝히면 싫어해요. 사람이 인자하고 겸손하고 인덕이 있고 그래야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그렇게 고민하는 거죠. 트럼프 같은 사람이 우리나라에서도 당선이 될 수 있을까요? 앞으로? 이명박 대통령께서 있으셨기 때문에 트럼프 같은 사람도 더 될까요? 근데 동양에선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너무 그쵸? 그런 어떤 역사는 반복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은 이게 여민동락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그 유명한 개념이 나온 것 같기도 하지만 한문 문장을 볼 때 제가 많이 구조를 보라고 인용하는 거라서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의미도 중요하지만 이런 거 계속 문장 구조를 보려고 노력하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왈독락악 여인락악 숙락 왈 불약여인 왈 여소락악 여중락악 숙락 왈 불약여중. 요 문장은 되게 구조상으로 볼 수 있는 게 되게 많습니다. 이때 왈자는 일단은 첫 번째는 맹자 말입니다. 맹자가 말하기를 독 혼자서. 자, 근데 뒤에 나오는 글자가 똑같아요. 한문을 읽을 때 똑같은 글자가 두 번 반복될 때는 여러 구조가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나온 구조 이외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일일신 나왔었죠, 대학에서. 그럼 뭐였었죠? 하루하루. 뭐 그리고 뭐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천천. 날마다. 인. 사람마다. 뭐 이렇게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명사와 명사를 그냥 이어버린 거죠. 이런 구조. 하지만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똑같은 글자가 반복될 때 이걸 이제 첩어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가 첩어 이런 거 요즘 안 쓰지 않나요? 옛날에 그 국어 배울 때 많이 썼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우리말에도 첩어라고 해서 반복되는 게 남아 있죠. 뭐가 있을까요? 부사를 반복하는 거. 어슬렁 반짝반짝 뭐 이런 식으로. 이걸 뭐 첩어라고 하는데 여튼 명명 하면 밝고 밝다 라는 뜻도 되죠. 그래서 강조하는 뜻을 쓰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또 비슷한 게 뭐 있을까요? 형용사나 부사가 겹쳐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명명백백 할 때도 명명백백 이것도 그러네. 명명백백 찾아보면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억나요. 명명덕이라. 명명덕이 아니에요. 밝고 밝은 덕이 아니라 명덕을 밝히다라고 해서 뒤에 있는 걸 목적으로 받는다고 했었죠. 이게 그런 구조입니다. 독락악. 앞에 게 수로고요. 뒤에 게 목적어입니다. 혼자서 음악을 좋아하는 것. 근데 이제 보통 락자는 즐기다라고 많이 풀긴 하죠. 즐길락 해가지고. 자, 근데 다시 또 설명을 드리면 기억 나온 게 말씀드리면 그러나 한문은 어떤 게 수로인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뒤에 나오는 게 수로일 때도 있어요. 겹쳐질 때.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 유명하죠? 붕군, 신신, 부부, 자자. 둘 다 가능해요. 뒤에 걸 목적으로 삼는 것도 가능하고 앞에 걸
뒤에 걸 수로로 삼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뒤에 걸 목적으로 한번 볼게요. 그냥 이거를 해석하면 어떻게 되죠? 군주를 군주답고, 신하를 신하답게 하고, 아비를 아비답게 하고, 자식을 자식답게 했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원문을 보면 그렇지 않죠. 왜 그러냐면 이게 어떻게 돼? 원문을 보면 뒤에 이것만 보면 안 나오는데 뒤에 뭐가 나오면 이렇게 됩니다. 군, 불군, 신, 불신, 부, 불부, 자, 부자 이렇게 됩니다. 그럼 뭐가 되냐면 불자는 이게 똑같아요. 영어랑 똑같아요. 부정하는 게 어디 앞에 오냐면 수로 앞에 와요. 이게 수로인 거예요. 군주가 군주답지 못하고, 신하가 신하답지 못하고, 아비가 아비답지 못하고, 자식이 자식답지 못하고가 됩니다. 나중에 한문이 고급 조금 들어간다고 할 때, 혹은 내가 아주 모르는 문장 한문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먼저 파악해야 되는 건 뭐냐면 수로입니다. 수로가 뭔지를 알면 그 문장의 대략적인 의미가 파악돼요. 수로가 뭔지를 모르면 문장이 안 보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문 문장을 풀어야 할 땐 수로를 알아야 된다. 왜? 수로가 중요하냐면 구조도 나오지만 수로가 어떤 게 수로인지 모르면 의미 구조가 완벽하게 헷갈려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겠죠. 제가 이게 쉬운 것 같은데 되게 어려워요. 저도 예전에 그 다다익선 문장을 제가 풀이하면서 다다익선 되게 잘하니까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였어요. 아이고, 잠깐만. 항상 제가 한문 강의할 때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머릿속에서 한자가 살짝 떠오르는데 글자로 쓰려니까 잘 안 써지는 어떤 순간 이상한 글자가 머릿속에 지금 이게 떠올라요. 여튼 이렇게 쓰겠습니다. 장장이라는 표현이 나온 거예요. 이게 장수장자입니다. 장장이라는 표현이 뭐지?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장수들을 통솔한다 는 뜻이었던 거예요. 되게 쉬운데 막 읽다가 보면 한문 읽다 보면 꽉 막히면 이거 안 풀리면 그냥 막 죽겠습니다. 이 쉬운 걸 내가 왜 못 풀지? 그러니까 모르는 거는 차라리 나아요. 이거 막 희한한 표현들, 그러니까 한자 보면 한자가 글자 이거 되게 신기해. 그리고 막 옥편 찾아봐도 이 신기한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옛날에 제가 연암집 읽을 때 명사들이 그렇게 신기한 게 있었습니다. 다 쇠금자 붙어요. 근데 다 뭔지 아세요? 농기구예요. 뭐 끌개, 쟁기, 호미,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건 상관이 없죠. 근데 이게 그러지 않으면 이제 헷갈리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거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런 거 어렵지 않고 이런 게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포인트 나올 때마다 기억하시고 여기는 수로가 뭔지를 아는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한문을 어떻게 읽으면 이 사람이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락으로 읽으면 락자가 수로라는 걸 알 수 있죠. 우리도 지금 오락이라는 말과 음악이라는 말을 구분해 쓰는 것처럼 똑같은 한자지만 홀로 음악을 즐기는 것 여자는 뭐뭐와 혼자 음악을 즐기는 것과 잘못했습니다. 여인이 웃게 되네요. 사람들과 독자와 여인이 지금 이제 대상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과 음악을 즐기는 것. 숙자는 뭐라고 했었죠? 누구라고 했었지만 누구가 아니라 어떻게, 무엇이라고도 무엇이 혹은 어떤 것이 즐거움입니까? 맹자가 말하기를 혼자 음악을 즐기는 것, 사람들과 음악을 즐기는 것, 어떤 게 즐거운가요? 이게 되게 쉽죠. 근데 제가 이게 여러 차례 경험을 봤는데 한문 기초반에서 사실 여기 있는 글자들, 어려운 글자들 별로 없어요. 요소 이거 다 외운 다음에 다 던져주면 제대로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지금 익혀서 그런 것이지. 그래서 요 문장의 구조를 꼭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도 되게 중요한 구조입니다.
맹자와 대화했던 누군가입니다. 굳이 여기서는 그게 누군지 중요하지 않죠. 불약여인. 자, 불약은 뭐와 똑같다고 했었죠? 약자와 뭐가 통용된다? 여자가 통용된다. 불여. 계속 나오죠? 뭐만 못합니까? 여인. 사람들과 하는 것만 못합니다. 무엇이? 홀로 음악을 즐기는 것이. 그쵸? 혼자 음악을 즐기는 것이 사람들과 음악을 즐기는 것만 못합니다. 그럼 무엇이 더 낫다? 사람들과. 청소년들과 많이 이야기를 해본 결과 이 문장에 동의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예. 이어폰이 좋아요. 막 이러면서. 그래도 너 그러면은, 그래도 이제 이 문장에 그래도 그렇게 해석하죠. 그럼 또, 오늘 콘서트 티켓 주면 안 갈 거야? CD 사주는 게 좋아? 콘서트 티켓 주는 게 좋아? 그러면 이제 또 달라지죠. 그 다음이 나오는 이제 설득하기 위해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장을 읽어줍니다. 애들이 할 때는. 읽어보겠습니다. 이걸 읽었었죠. 맹자가 말하기를 여소 적은 수와 나가 음악을 즐기는 것 여중 중자와 소자는 대립되는데 중자가 많다라는 뜻이지. 많은 사람. 많은 사람과 음악을 즐기는 것 어떤 게 즐거워? 불약 여중. 네. 많은 사람과 음악을 즐긴 게 더 좋아요. 라고 하면서 맹자가 하는 건 여민동락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들과 더불어 즐거움을 함께 하라. 왜냐하면 이 맥락은 맹자에게 왕이 막 하소연하거든요. 제가 이것도 좋아하고요. 맹자가 이야기하는 게 너무 도덕적이잖아요. 욕심내리지 마. 쉽게 말하면 욕심내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막 이런 거예요. 저는 음악도 좋아하고요. 저는요, 뭐 게임도 좋아하고요. 저는 뭐 스포츠도 좋아하고 먹는 것도 좋아하고 그런 제가 뭘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훌륭한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또 맹자가 그럼 또 하지 말아라 라는 말을 듣기 싫은 거잖아요. 지금 임금이. 그러니까 그거를 백성들과 함께 많은 사람과 함께 즐길 거를 생각해 보세요. 라고 하면서 여민동락이라는 주제를 이야기합니다. 유명한 거고 의미는 유명하지만 문장 구조를 볼 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 문장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맹자위 재선왕왈 왕지신 유타기 처자 어기우 이지초유자 비기반야 즉 동뇌기처자 즉 여지하 왕왈기지. 여기까지가 한 묶음입니다. 맹자가 재선왕에게 말하기를 A위 B왈. 이거 많이 쓰입니다. 맹자에서. 무엇이라 말하냐? 왕지신, 왕의 신하 가운데 유. 이때 유자는 있다고 합시다 라고 하는 식의 가정입니다. 왕의 신하 가운데 있다고 합시다. 누가? 탁자는 맡기다. 무엇을? 기처자를. 그의 처자를. 처자는 아내와 자식이죠. 누구에게? 어기우. 친구에게. 딱딱 떨어지죠. 그냥 문장 구조가. 그리고서 이 지자가 진짜로 잘 안 나왔던 가다는 뜻입니다. 초나라로 가서 의람하는 자,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유자가 이 자까지 걸리는 겁니다. 비기반야. 이때 비자는 원래 비교하다, 견주다 라는 뜻인데요. 여기서는 이르러서 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근데 이 비자가 그 이르러서 라는 뜻으로 쓰이는 건 거의 없습니다. 많이 없어요. 그냥 맹자에서 그냥 이렇게 쓰였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반자는 반대도 있지만 돌아와서라는 뜻이죠. 그가 돌아와서 즉 돌아와 보니 곧 이 강조음입니다. 여기서는 조건이 아니라 동자는 동상이라는 말도 있는 것처럼 얼리다. 덜덜 떠는 거예요. 몸이 얼리고 뇌자는 잘 안 쓰이는데 그래도 항상 이 뜻을 씁니다. 굶주리다. 뇌 혹은 뇌라는 음으로도 읽습니다. 동뇌로 읽어도 돼요. 동뇌. 누구를? 기처자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멀리 나간 거죠. 제 나라잖아요. 지금 재선왕이잖아요. 초나라 멉니다. 사실은 지금 보면 그렇게 멀지 않아요. 지금 보면 그렇게 멀지 않아요. 고속기차 타면 한 6시간?
그래도 좀 멀죠. 근데 중국지도 보면 요건 아닙니다. 근데 그런 게 먼 길을 가기 때문에 뭐 한 거예요? 처와 자식을 맡긴 거죠. 함석헌의 시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누구를 맡길 만한 사람? 뭐 이렇게. 그런데 돌아와 보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처와 자식이 벌벌 떨고 있고요. 동자. 외자는 굶주리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버려진 거죠. 자, 즉 그러면 여지하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지하, 여하, 하여 다 똑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왕이 말하기를 기지, 그를 기, 버립니다. 지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말인가 하면 여긴 안 나오지만 처자를 맡겼던 사람을. 우리가 이제 더 쉽게 해석하면 이거죠. 맹자가 제선하게 물어요. 자, 어떤 사람이 친한 친구에게 처자식을 맡기고 먼 길을 갔는데 돌아와 보니까 처자식 길바닥 생활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왕이 말합니다. 절교해야죠. 자,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왈 사사 불능치사 즉 여지하 왕왈 이지. 왈 맹자 왈입니다. 맹자가 말하기를 사사는 사자는 이게 원래는 무사의 사자예요. 원래는 이게 병기를 든 사람의 모양이라고 하고요. 그러나 뒤에 가면 이제 벼슬자리 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사자는 벼슬자리 가운데서도 우두머리 혹은 담당관. 그래서 보통 이제 맹자 해석한 책 같은 경우 보면은 관리를 다스리는 담당자가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불능 하지 못해요. 치사 아래 관리를 다스리지 못해요. 컨트롤하지 못해요. 즉 여지야. 그럼 어떡합니까?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이렇게 보면 재밌죠? 왕이 말하기를 이지. 자, 이자가 나왔습니다. 이자는 부사로 쓰일 때는 이미 라는 뜻도 있지만 수로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지나가 버렸다 라는 뜻도 있고요. 그만두어 버렸다는 뜻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만두다 라는 뜻입니다. 그를 그만두게 해야 됩니다. 이자는 그겁니다. 그 위에 있는 상관이 아래에 있는 사람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잘라야죠. 이지. 여기까지 오면 이제 아까 이제 기억나시죠? 몽둥이 그 이야기. 왕이 지금 뭔가 걸린 거예요. 자, 그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왈 사경진의 불치. 즉 여지하. 왕 고 좌우이 언타. 왈 맹자가 말하기를 사경진의 지금은 잘 안 쓰이는데 옛날에 많이 쓰였습니다. 사경은 경자는 경계, 국경. 사는 네 방향이 국경인 거죠. 그러니까 동서남북 네 방향의 국경 안을 이야기하니까 사경진하면 뭐가 됩니까? 국내죠. 국내가 이 나라가 불치 안 다스려져요. 이 나라가 어지러워요. 즉 여지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군가에게 위탁했던 친구에게 처자식을 맡겼는데 처자식이 굶주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친구 버려야죠. 이 기자가 버릴 기자예요. 원래 그 담당 관리가 일을 제대로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걔 잘라야죠. 나라를 잘 못 다스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왕이 고자는 돌아볼 고자입니다. 돌아보다. 좌우를 돌아보며 말했다. 딴소리를. 타자는 다를 타자죠. 다른 이야기. 맹자가 이 나라가 다스리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지금 왕의 논리적 맥락은 어떻게 되나요? 왕을 바꿔야죠가 되겠죠. 뭐 예를 들면 역지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왕을 바꿔야죠. 그러나 그런 대답을 왕이 스스로 할 수 없으니 좌우를 돌아보며 딴소리를 했다. 딴청을 피웠다. 그래서 이제 이 역자, 맹자에게 이 역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후대에 어떤 혁명이라는 표현이 이제 맹자에서 보통 나왔다고 하냐면 역성혁명이라는 표현이 나왔다고 하죠. 저희들이 그 부분을 보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혁명 나오는 부분을 명확하게 이야기하면 맹자는 혁명을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맹자 뉘앙스를 보면 왕을 바꾸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누구를 바꾸는지 아세요? 누가 누구를?
왕의 삼촌이나 왕의 친족이 왕을 바꾸는 겁니다. 즉 성씨는 그대로 있는 게 맹자가 생각했던 이렇게 왕을 바꾸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성씨가 바뀌는 건 후대 사람들이 더 많이 상상한 것이었고, 맹자가 그렇게 또 날카롭지만 그래도 시대 안에 갇혀 있는 인물이니 오늘날 생각하는 그런 혁명과는 좀 거리가 있는 인물이죠. 그 다음 나오는 문장도 아주 유명한 문장입니다. 양해왕 제서왕이요, 참 고생이 많습니다. 맹자를 읽으면 이 둘이 맹자가 만나는 주요 임금 가운데 하나인데 각자 참 가오 떨어지게 맹자에게 욕을 먹어서 역사에 기록이 된 인물입니다. 특히 양해왕이 불쌍하죠. 왜냐하면 역사를 읽으면 양해왕이 참 억울하거나 불쌍한 인물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위나라가 선대까지는 좀 강했어요. 그러다가 양해왕 때에 이르러서 이웃나라들이 워낙 강해져가지고 치우가지고 초반에 좀 강하다가 양해왕이 되게 오랫동안 왕노릇했던 거로 추정되거든요. 그래서 말년에는 상당히 안 좋았는데 맹자한테 잔소리 듣고 있으니, 그래서 제선왕은 좀 나았어요. 이때 제 나라가. 읽어보겠습니다. 제선왕 문왈 탕방걸 무왕벌주 유저. 제선왕이 묻기를, 자 이제 재밌는 건 제선왕이 여기서 반격을 하는 겁니다. 탕자는 탕임금, 고유명사입니다. 방자는 수러, 추방하다. 걸자는 고유명사, 거림금. 근데 요건 좀 쉬워요. 왜냐면 탕이나 걸자는 적어도 한문 안에서는 다 거의 이제 인명으로 쓰여요. 거의 인명입니다. 거의. 탕자가 아닌 경우가 조금 있을 수 있는데 거의 그래도. 무왕벌주, 무왕은 주나라 무왕을 이야기합니다. 무왕이 역사상에 많았겠지만 주나라 무왕입니다. 벌자는 토벌하다. 토벌이라는 말은 전쟁을 벌여서 상대를 내쫓는 걸 토벌이라고 하죠. 그래서 원래 토벌이 대상이 누가 되나요? 토벌이 보통 외부 오랑캐가 되죠. 왜구를 토벌했다, 오랑캐를 토벌했다. 그래서 토벌의 목적은 항상 좋은 뜻이 없습니다. 누구를? 주왕을. 이것도 고유명사입니다. 걸왕과 주왕은 각각 하나라와 은나라의 마지막 임금입니다. 하나라의 마지막 임금 걸왕을 내쫓고 은나라의 마지막 임금 주왕을 죽였어요. 유저. 자, 이걸 저자로 읽었습니다. 여기서 이게 딱 정확하게 떨어지는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저자를 읽는 거는 뭐래 그러면 지어의 줄임말이라고요. 그러면 뭐냐? 유지어가 되는데 여러분 좀 어색한데요. 어자는 뭐랑 통용된다고 말씀드렸냐면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통용되는 게 이 어자가 우 혹은 호자랑 통용됩니다. 이거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건 뭐냐? 이거예요. 호자는 물음표고 느낌표라고 했죠. 유지호, 그것이 있었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나요? 제선왕이 말하기를 탕임금이 걸왕을 내쫓았다라고 하고요, 무왕이 주임금을 죽였다라고 하는데 그런 일이 있었나요? 알면서 묻는 거죠. 지금 이제 덫을 놓는 겁니다. 제선왕. 왜 그러는지는 뒤에 볼 수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맹자대왈 전유지. 맹자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어디에 전자는 전하는 것에. 그래서 전자는 기록일에 이런 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기록의 유지호 유지. 대답이 이렇게 되죠.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 신시기군 가호. 요거 질문하고 싶었던 거예요. 제선왕이. 제선왕이 말하기를 신하가, 시자는 시해하다. 지금도 씁니다. 기군, 군주를 시해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괜찮습니까? 옳습니까? 다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신하가 임금을 시해하는 일이 옳아요? 신하가 임금을 시해도 괜찮아요? 신하가 임금을 시해하면 이게 괜찮은 걸까요? 뉘앙스는 뭐예요? 안 괜찮은 뜻이 있죠. 왜? 신하는 임금을 시해하면 안 되죠. 시자는 아랫사람이 부정하게 윗사람을 죽이는 것 시자라고 합니다.
그럴 때 맹자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왈 적인자 위지적 적의자 위지잔 잔적지인 위지일부 문주 일부주의 미문시군야. 맹자가 말하기를 잔자는 해치다는 뜻입니다. 적자는 해치다는 뜻입니다. 인을 해치는 자를 위지 일컬어 적이라 부릅니다. 도적할 때 적자죠. 근데 여기서 뭐뭐 자 위지 뭐 이거 정말 많이 쓰이는 그 뭐라고 구조입니다. 뭐뭐 하는 사람을 뭐뭐 하는 것을 뭐뭐라 일컫습니다. 그 다음 적의자 의를 적 해치는 자를 일러 잔자는 뭐 잔혹하다 뭐 이런 뜻을 쓰이죠. 잔이라 부르겠습니다. 여기서 인과 의는 맹자가 대단히 중요시 여겼던 개념입니다. 잔적지인. 근데 잔적지인은 그럼 뭐겠어요? 인을 해치고 의를 해치는 사람을 잔적지인이라 하는 거죠. 잔적지인을 위지 부릅니다. 뭐라고? 일부라 부릅니다. 그냥 일부. 한낱 산행. 필부라는 표현도 쓰죠. 훗날에는. 문 들어보았습니다. 이건 경험인데 이때는 어떤 경험이면 어떤 그것을 배워보았다는 거죠. 혹은 읽어보았다는 뜻도 됩니다. 주자는 죽이다는 뜻입니다. 주자가 주살했다 이렇게 뭐 어떤 책에 되어 있는데 죽인다는 뜻입니다. 일부 한낱 사내인 주를 죽였다는 말은 들어보았습니다. 그러나 미문 아직 들어보진 못했습니다. 무엇을? 시군 군주를 시했다는 말을 들어보진 못했습니다. 이게 맹자의 중요한 논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죠. 즉 뭐냐, 거림금이나 주임금을 죽였다고 제가 역사에서 읽어봤어요. 근데 그 당시에 탕임금이나 무왕이 훗날 임금이 되긴 하지만 그 당시엔 신하였잖아요. 신하가 임금을 시해도 돼요? 라고 재선하게 물으니까 맹자가 말하기를 인과 의를 해치는 사람을 잔적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잔적은 그냥 일기 필부와 다를 바가 없죠. 걸이나 주 같은 필부를 몰아냈다는 말, 죽였다는 말 제가 들어봤지만 군주를 죽였다는 말은 제가 못 들어봤는데요. 그건 무슨 얘기냐? 임금이라 하더라도 인의를 해치면 그는 임금이라 불리지 혹은 임금이라는 어떤 개념이 아니다 라는 거죠. 요게 이제 맹자의 가장 조금 날카로운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원장이 맹자를 싫어했다는 이야기가 유명하죠. 내가 왕인데 내가 잘못한다라고 왕을 죽여도 된대. 그 시해라고 하는 표현도 아니라 사실은 시군, 군주를, 시군은 같은 짝이에요. 그럼 시군의 다른 짝은 뭐가 되냐면 그냥 사람을 죽인 살인인 거죠. 군주가 그냥 인으로 떨어지는 것이고 시라고 하는 행위도 살해가 되어버리는 거죠. 시해가 아니라. 이런 내용이 맹자에 있어서 맹자를 읽는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고 그랬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맹자는 여기 시라고 하는 어떤 표현에서 보이는 것처럼 상대가 누구이냐 혹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표현을 달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오늘날은 이런 식의 생각을 좀 하진 않죠. 근데 이제 전통사회에서 되게 설득력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 왜냐면 오늘날 그렇지 않잖아요. 왜 통치자를 군주로 상상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그런 말 아직도 씁니다. 시해란 말 지금도 쓰고,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전통적 표현이지 써서는 안 되는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모 대통령을 시했다는 말을 쓰는데 그거는 쓰면 안 되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러면 군주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신하와 군주라고 하는, 민주국가에서 무슨 신하와 군주가 어디 있어? 누군가는 똑같은 언어의 이제 시민으로서, 누군가는 일정 부분, 일정 기간 동안
그러니까 특정한 지위나 특정한 역할을 담당할 뿐이지. 그렇잖아요? 뭐 그냥 사례인 거지. 개인 간에 벌어지는 사례나 설사 뭐 밑에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5급 공무원이 3급 공무원 죽였다고 그걸 시해라고 할 거야 그러면? 그럼 웃기잖아 그거는요. 예를 들면 아니 그 원한을 샀다고 쳐요. 그럴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 직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예를 들면 코로나 때문에 내가 너무 피곤해갖고 죽였다고 쳐요. 근데 그걸 사례라고 하지. 그렇잖아요. 그걸 시해라고 하겠어 그러면? 웃기잖아요 그거를. 그렇잖아요. 그럼 더 내려가면 그럴 수 있겠지. 그러면 뭐 누가 불만을 가져서 예를 들면 뭐 지역에 있는 주민이 동사무소 직원을 시해했다라고 이거는 또 너무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고를 우리가 안 갖고 있는데 왜 이제 뭐 대통령이나 뭐 그런 사람에게는 막 그런 이미지를 더 씌우는지 모르겠는데 남아 있긴 합니다 지금도. 어쩔 수 없긴 해요. 또 한편 그런데 왜냐면 임금으로 상상해요. 군주로 상상을 하고 맹자 같은 걸 읽을 때 그런 걸 많이 유비해서 읽죠. 상상을 하면서. 자 여기까지는 맹자가 임금들과 좀 투닥투닥했던 내용들이에요. 맹자가 권력자에 대해서 어떤 식의 태도를 펼치는지를 볼 수 있었던 부분이라면 뒤에 나오는 부분은 맹자의 흔히 말하는 철학적 혹은 인성론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인성론 인간의 본성에 관한 논의에 대한 맹자의 생각을 볼 수 있는 문장들입니다. 앞에는 정치적인, 뒤에는 좀 철학적인. 읽어보겠습니다. 왈, 아, 지언, 아, 선양, 오, 호연지기. 맹자가 말하기를 나는 지언, 말을 알고 남의 말을 알고 그냥 이건 해석하지 않겠습니다. 왜 이거 해석하면 이제 길어지니까. 아, 선양, 오, 호연지기. 야, 여기서 아는 거 나왔죠. 호연지기가 나왔죠. 호연지기 지금도 씁니다. 그죠? 호연지기 어떤 뜻으로 알고 계신가요? 네? 그거 많이 쓰잖아요. 그래도 호연지기. 호연지기를 길러야지. 항상 호연지기는 그죠? 저는 기억나는 게 옛날에 막 호연지기 길러야지라면 뭐 산에 올라가서 폭포 밑에서 하고 통나무 좀 들었다 놨다 하고. 맹자에서 원래 나온 표현입니다. 나는 선자는 부사입니다. 잘. 양자는 기른다. 이거는 이제 제가 많이 하는 건데 저는 양자를 기르다는 뜻으로 해석을 잘 안 해요. 모든 양자를 가꾸다라고 저는 자꾸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맹자 논의에서 과연 이게 기르다는 말이 맞는지를 모르겠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기르다라고 하면은 마치 그것이 작고 약하고 그래서 커진다는 뜻 분명히 있는데 맹자는 본래 그것이 갇혀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그리고 이게 가꾸다고 해석할 때 저는 이렇게 자꾸 기른다라고 하면 이게 쪼그라든 걸 크게 찌게 한다고 뭐 보잘것없는 거를 돋보이게 만든다 이런데 이건 좀 다른 거의 텍스트 해석인데 맞지 이거지. 양생. 노자나 장자에 나오는 양생이 이걸 삶을 기른다라고 하면 저는 너무 어색해요. 삶을 가꾼다라고 해석하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양자를 저는 그래서 보통 가꾼다로 해석합니다. 나를 뭘 잘 가꾸냐면 나의 호연지기를 잘 가꾼다. 일단은 읽어보겠습니다. 감문, 하위, 호연지기. 왈, 난 얻냐. 호연지기 우리가 말하면 우리말로 바꾸기 힘들잖아요. 맹자가 벌써 이유를 얘기해 줍니다. 감문, 제자입니다. 감히 질문해 봅니다. 청문, 감문 다 제자들이나 아랫사람이 하는 표현입니다. 감히 제가 선생님께 여쭙겠습니다. 하위, 무엇을. 이때 하위는 무엇을이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위, 일컬어. 호연지기라고 합니까? 호연지기가 뭡니까? 이런 거죠. 왈, 맹자가 말하기를 난 얻냐. 난 어렵다. 말하기. 그래서 우리가 호연지기를 잘 얘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뜻만 보면 호자는 넓다는 뜻이고요. 연자는 아까 되겠지만 어떠한 상태를 그냥 표현하는 말이고요. 넓은 기운 혹은 조금 다르게 보면 커다란 기운 혹은
트인 기운 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기도 어려운데 하여튼 이 기를 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하나 맹자 얘기를 들어보죠. 기위기야 지대지강 이직양이 무해 즉 색우 천지지간 그 위기 기되문 기라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호연지기를 받는 말입니다. 호연지기라는 것은 지대지간 지극히 크고 지극히 강하여서 이자를 뭐뭐서 가지고라고 해석하는 게 낫다고 저는 얘기했죠. 정직함을 가지고 그것을 가꾸면 무해 그리고 그것을 해치지 않으면 그러면 색자는 차다는 뜻입니다. 원래 이 색자가 막히다는 뜻도 있습니다. 심근경색 꽉 차다. 그래서 이게 막히다는 게 어떻게 막히는 거냐면 꽉 차서 막히다는 뜻이에요. 어디에 꽉 차냐? 천지지간에 꽉 찬다. 이 기운이.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기위기야 배의여도 무시뢰야 시집의 소생자 비의습이 취지야. 그 기라는 것은 호연지기는 배자는 짝대다는 뜻이에요. 어울리다. 뭐와 어울리냐? 의여도 의와 도와 어울린다. 없다면 이것이 없다면 이 시자는 무엇을 받는 거냐면 그러면 의여도를 받는 거죠. 의나 도가 없다면 뢰자는 굶주릴 뢰자라고 앞에서 봤었어요. 그랬을 때 이 뢰자는 쪼그라든다고 해석하면 됩니다. 쪼그라들어 버린다. 집의 소생자 집의라는 표현이 후대 육아의 문헌에 보면 나오는데 여기서 나온 겁니다. 집자는 모으다 의자는 의로운 행동 즉 뭐냐면 의로운 행동을 반복해서 하는 것을 집의라고 합니다. 이것은 호연지기는 의로운 행동을 계속해서 생겨나는 것이다. 아니다. 습자는 습격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갑자기 하는 겁니다. 의로운 행동을 갑자기 툭 한다고 해서 지자는 호연지기를 받는 거죠. 그것을 얻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행유 불겸어심 즉 뇌의 아고왈 고자 미상지의 이기외지야 필유사언 이물정 신물망 물조장야 무약송인연. 자, 행동하고 있다면 하지 않는 것이 겸자는 그때 말씀드린 옥편 찾으면 이게 되게 이상한 표현 나왔어요. 찐덕할 겸 뭐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만족하다 혹은 그 마음에 그 부끄러움이 없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부끄러움이 없지 않으면 그러니까 부끄러움이 있다는 뜻이에요. 불겸허심이. 그러니까 행동하고 마음에 만족함이 없으면 즉 뇌의 곧 쪼그라들어 버린다. 무엇이? 호연지기가. 고할. 그러므로 내가 이전에 말하기를 고자가 아니다. 상자는 일찍이 지자 알다. 무엇을? 의를. 내가 그러므로 말하기를 고자가 일찍이 의로움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했다. 왜냐하면 이자는 뭐뭇을 가지고 기자는 그것. 이때 기자가 호연지기를 받는 겁니다. 호연지기를 외자가 수러고 지자가 목적어입니다. 그것을 밖에 있게 두었다라고. 내가 그러면 말하기를 고자가 의로움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그것은 호연지기를 밖에 두었기 때문이다. 반드시 사자는 일삼다. 그러니까 마음에 두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반드시 마음에 두고 물 하지 말아야 된다. 정자는 확정하다.
반드시 마음에 두고 확정하지 말아야 된다. 또 마음에서 물망 잊어버리지도 말아야 된다. 또 물 조장량 조장하지 말아야 된다. 사실은 요거 얘기, 허연지는 요거 얘기하려고 갖고 온 겁니다. 조장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게 우리가 하나의 역사적인 세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말이 영향을 끼치는 거거든요. 조장이 글만 보면 나쁜 표현이 아니에요. 돕는다는 거예요. 돕는 거 좋은 일 아닙니까? 장도 나쁜 뜻 아니에요. 장은 무슨 뜻이냐면 길다, 잘하도록 돕는다. 그럼요. 잘하도록 도와야죠. 사람을 잘하도록 도와야죠. 근데 조장을 지금 좋은 뜻으로 쓰나요? 어디 있어도 절대 좋은 뜻으로 안 쓰죠. 조장하면 뭐예요? 항상 뭔가 나쁘다는 뜻이 거기 숨어 있어요. 왜? 맹자 때문입니다. 자, 그 얘기를 나오는 것이 이 밑에 있는 송인 아래부터 이 밑에까지입니다. 요거를 더 잘 보려고 하는 거예요. 앞에 부분은 필요 없어요. 사실은 그냥 요 앞부분은 맥락을 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자, 맹자가 뭐라 무약송인연. 자, 근데 요런 게 앞에 나왔던 거에 좀 예외이긴 한데요. 원래 무약은 뭐로 통용하면 된다고 했었나요? 무자는 불, 약자는 역. 뭐만 못하다고 해석하면 여기서는 또 안 됩니다. 그냥 기억하는 게 낫습니다. 안 된다. 약, 같아서는. 그래서 맥락을 보고, 영어랑 마찬가지죠. 영어도 원래 무법 처음 공부할 때는 like는 좋아로 해석하다가 뭐뭐 같아. 그럼 왜 like는 그런 뜻인가요? 막 짜증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언어가 그래요. 뉘앙스, 맥락에 따라 조금씩 의미가 달라지는데 여기는 무약 저겁니다. 뭐뭐 같지 말아야 된다 라는 뜻입니다. 송나라 사람이 그러한 것과 같지 말아야 된다. 그럼 송나라 사람이 어땠길래? 읽어보겠습니다. 송인, 유, 민, 기묘지, 부장. 송인, 유, 민, 기묘지, 부장. 이알지자, 망망연귀, 위기인왈, 금일병의, 여조묘장의, 기자 추위 왕시지, 묘즉고의. 여기까지가 일단은 하나의 우화입니다. 송나라 사람이 있었다. 어떤 사람이, 민자는 안타까워하다는 뜻입니다. 기묘, 묘자는 싹입니다. 그 싹이, 지자는 주격조사겠죠, 그렇죠? 부장, 잘하지 않는 것을 안타까워해서, 그래서 알자는 뽑을 알자입니다. 알자는 그래도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알자가 다른 데 쓰이는 거 저 못 봤거든요. 그러나 이 알자가 여기서 나와서 계속해서 나오는 이 알자는 무조건 맹자의 알자가 나옵니다. 알지의 지자는 묘자를 받는 거겠죠. 그 싹을 뽑아준 자가 있었다. 망망연기. 망망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망자를 하나 보더라도 애매모하거든요. 그러나 망망영이라고 하면 어떠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는 건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송인이기 때문에 멍청이 혹은 넋을 잃고 멍하니 이렇게 많이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부사는 지역마다 문화마다 부사를 쓰는 방법이 되게 달라요. 그래서 정확한 뜻이 들어오기 힘들어요. 그랬을 때는 대략적으로 망망이 어떤 식의 태도를 나타낸다는 표현이구나 라는 걸 맥락상에서 해석하는 게 더 좋습니다. 멍하니 돌아와서는 이를 말했다. 기인. 보통 기인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한문에서 기인은 그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가족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인은 가족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가족에게 말하기를 금일, 오늘 병의, 병자는 병들었다. 그래서 병들었다는 뜻을 쓸 때는 이 병은 상당히 큰 병을 들었을 때 병자를 쓰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힘들다 뜻입니다. 오늘 내가 병났어. 왜? 내가 도왔거든. 싹이 잘하는 것을. 그래서 알묘조장이라는 사자성어가 나옵니다. 뽑다. 무엇을? 싹을. 그래서 잘하도록 돕는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안 되죠. 싹은 잘하도록 내버려 둬야 되는데 잘하도록 도운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요즘 같은 경우면 뭐 하나요? 비두를 주지. 시비라는 걸 하겠죠. 기자, 그 아들이 추자는 빠르게 달려가는 걸 추라고 합니다. 그 아들이 바바박 달려가서 왕, 가서 시지. 그것을 보았다. 지자. 뭘 받는 거겠나요? 묘자를 받는 거겠죠. 묘, 즉 근데 묘가 싹이 곧, 즉자는 강조입니다. 싹이 곧 고, 고자는 고목할 때 고자입니다. 말라버렸다. 여기까지가 송나라 사람의 우화입니다. 다시 보면 송나라 사람 가운데 그 싹이 자라지 않는 것을 안타까워서 뽑아준 자가 있었다. 멍하니 돌아와서는 가족에게 말하기를 내가 오늘 진짜 힘들어. 내가 싹이 자라는 것을 도왔거든. 그 자식이 바바박 달려가서 보았더니 싹이 다 말라 죽어 있었다. 이게 조장이에요. 우수한데요. 한문을 읽을 때 송나라 사람 이야기가 춘추 전국시대에 나오면 멍청한 사람입니다. 두 나라 사람이 있습니다. 우나라, 송나라. 왜 그러냐면 우나라, 송나라는 앞에 나왔던 하나라, 은나라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라 사람들이 남아서 우나라 사람이 됐고요. 은나라 사람이 남아서 송나라 사람이 되어서 하나라, 우나라는 멍청한 사람이라고 춘추 전국시대 생각했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들이 멍청했던 게 아니라 나라가 망해서 멍청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알고 있죠. 하늘이 무너질까? 땅이 꺼질까 걱정하는 걸 뭐라고 하죠? 기우라고 하죠. 우나라 사람의 걱정. 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송나라 사람 이야기는 계속 나옵니다. 수주 대토도 송나라고요. 또 뭐도 각주국엄도 아마 송나라던가. 하여튼 송나라는 멍청한 사람들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송양공 이야기 유명해요. 송양공 이야기가 춘추전국 이야기 유명하거든요. 송양공이 송나라 때 그래도 잘 나가던 임금이었어요. 그러다 전쟁을 벌입니다. 자, 적군이 쳐들어옵니다. 밑에 있는 신하가 얘기해요. 저기 강을 건너기 전에 우리가 진지를 구축하고 방어선을 구축해야 됩니다. 임금이 얘기하죠. 저기 아직 싸울 태세가 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진지를 구축하는 건 인한 사람이 아니다. 기다려. 그래서 저기 막 건너옵니다. 얘기합니다. 저기 건너올 때 우리 공격해야 됩니다. 저기 황망할 때 공격하는 건 인이 아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쫄딱 망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송양지인 이런 고사성어가 있어요. 송나라 사람 어리석은 사람 많습니다. 자,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천하지 부조 묘장자 과의 천하지 부조묘 장자화의 이위 무익이 사지자. 이무익이 사지자. 왜 이걸 유익이 됐지? 불운묘자야 불운묘자야 조지장자 조지장자 알묘자야 알묘자야 비도무익 비도무익 이우해지. 이우해지. 잘 보시면 천하지 부조 묘장자 과의 할 때 요 문장이 이제 잘 따라오셨으면 눈에 좀 들어올 수 있어요. 천하에 부하지 않는 자가 조묘장 싹이 장 자라도록 조 돕지 부 아는 자 사람 이때 자자는 주격을 나타내는 겁니다. 과자는 적다 드물다. 천하에 싹이 자라도록 돕지 않는 사람이 드물다. 근데 이 말은 뉘앙스인 거죠. 천하에 이렇게 송나라 사람처럼 어리석지 않은 사람이 드물다. 이위 무익이 사지자. 그런데 이위, 자 2위 나왔는데 오늘은 그냥 간단히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위는 뭐뭐라고 여기다. A, E, B, 위 뭐 이렇게도 나중에 나오는데 그냥 뭐뭐라고 생각하다, 뭐뭐라고 여기다. 그냥 외워두세요. 2위. 뭐뭐라고 여기냐? 무익이 사지자. 이로움이 없다라고 하여서 사자는 버려두다. 그것을 버려두는 자가 있다. 이때 지자는 싹이에요. 싹을 버려두는 자인데 그는 불운묘자야. 운자는 김매일 운자입니다. 그러니까 농사 짓는 거예요. 그는 운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싹을 가꾸지 않는 사람이다. 여기 이 두 번째 줄은 조금 더 많은 해석이 필요한데요. 쉽게 말하면 맹자는 이런 거예요. 사람 마음속에 쉽게 말하면 싹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조장해서 싹을 뽑아버려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이거를 내버리고
버려두면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되겠어요? 잡초가 막 나죠. 그래서 나중에는 마음에 나는 잡초 얘기 나옵니다. 그게 이제 산의 비유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는데요. 어찌됐건 여기서 뉘앙스는 호연지기 얘기할 때 뉘앙스는 조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조지장자. 그것을 돕는 것. 자라도록. 싹을 자라도록 돕는 것은 알묘자야. 싹을 뽑아내는 것이니 자, 맨 마지막에 있는 게 문법적으로 중요합니다. 아니다. 도자는 무리도자죠. 근데 이게 앞에 나왔던 직자처럼 다만이라고 하는 부사입니다. 이는 다만 무익 이롭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왜냐면 이게 뿐만 아니라가 어디서 나왔냐면 이 도자에서 나온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호응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다만 뭐뭐뿐만 아니다. 그쵸? 그래서 도자 이거 있습니다. 비도 그래서 비도는 많이 쓰입니다. 다만 뭐뭐뿐만 아니라 이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자는 더 또한 해지 그것을 해치는 것이다. 이때 진짜는 싹. 자, 그래서 호연지기를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산에 올라가 소리 지르면 안 됩니다. 그것은 맹자가 보기에 조장하는 거예요. 맹자는 집의라고 했습니다. 의로운 행동을 꾸준히 해라. 요게 아마 되게 길어 보이는데요. 유명하기 때문에 요거는 구조를 보질 않고 그냥 숭숭숭 읽으면서 해석을 빠르게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맹자왈 인계유 불인인지심 선왕유 불인인지심 맹자가 말하기를 사람들은 모두가 가지고 있다. 불인인지심을 가지고 있다. 인자, 앞에 인자는 참을 인자로 많이 알고 계시죠. 그러나 참을다는 뜻이 원래는 아닙니다. 참아보다는 뜻이에요. 참아보다. 그러니까 참아보다는 뜻은 뭐냐면 참아보는 게 아니라 참아보지 못하는 거를 참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인자를 그냥 불인을 같이 해석하는 게 좋아요. 참아보지 못하는 무엇을 남을. 그럼 남은 어떤 상황이겠어요? 불행에 빠진 사람을 참아보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 이런 거예요. 이게 불인인지심이라고 하고 이걸 줄여서 불인지심 사람 인자를 빠뜨리고도 씁니다. 선왕 옛날의 임금 맹자나 공자나 유가나 선왕하면 훌륭한 임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옛날에 훌륭한 임금은 불인인지심 남을 참아보지 못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 다음 사유 불인인지정의 사자는 이 사자가 아니라 곧 강조의 표현인데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나오면 그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가 있었냐면 불인인지정이 있었다. 남의 불행을 참아보지 못하는 정치가 있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 불인인지심 행 불인인지정 치천하 가운지장상 남의 불행 그렇게 좀 직역하지 않고 해석을 할게요. 남의 불행을 참아보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남의 불행을 참아보지 못하는 식의 정치를 한다면 천하를 다스리는 것이 운지장상 운자는 움직이다. 어디에서? 장상 손바닥 위에서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가짜가 할 수 있다. 근데 사실 뒤에 나오는 게 더 유명해서 뒤에 걸 빨리 보려고 빨리 보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소이위 인계유 불인인지심자 금인사견 유자장이버정 계유 출척 측은지심 비소위 납교어 유자지 부모야 비소위 요예어 향당 부모야 비오기성이여냐 소이위는 줄이면 소위입니다. 이른바 내가 말했던 인계유 불인인지심자 사람들이 모두 남의 불행을 참아보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풀어도 되게 길지만 문장 구조로 보면 쉽습니다.
소이위 목적어가 인계유 불인인지심이 걸리는 거죠. 금인 지금, 사자는 갑자기, 견 보았다. 무엇을? 유자 어린아이가, 장자는 막, 장차 입 들어가는 것을 어디에? 정 우물에. 근데 유자는 보통 해제지동이라고 주석 같은 데 있는데 한 3살에서 5살 정도 손 데리고 다닐 정도 아이라고 합니다. 유자보다 더 어린 아이는 있어요. 적자. 그보다 더 나이 어린 유자 위에는 동자 뭐 이렇게 됩니다. 개유. 그러면 그런 손잡고 돌아가는 어린아이가 우물에 들어가려고 하는 걸 보면 모두 유 있을 것이다. 출척은 깜짝 놀라는 모양이라고 우편에 나오고 우리말 서전에도 나옵니다. 깜짝 놀라, 측은지심. 측은은 지금도 쓰죠. 깜짝 놀라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을 것이다. 비소위 납교어 유자지 분무야. 그런데 아니다. 소위는 까닭입니다. 뒤에 나오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소위 뭐뭐한 까닭이 아니다. 뭐뭐 때문이 아니다. 납자는 이게 내자인데 내자는 아니란 뜻이고 납자는 수러가 되면 납으로 됩니다. 무엇을? 교자는 사귐을 들어가다는 뜻이니까 사귀려고 하다는 뜻이에요. 유자지 부모, 그 부모와 사귀려고 하는 까닭이 아니다. 왜 어린아이를 보고 깜짝 놀라? 이게 이제 여기 뉘앙스가 좀 해석되는데 깜짝 놀라 그거 어린아이를 도와주려고 할 텐데 그것은 부모랑 좀 잘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겠죠? 비소위 요에여 향당 분무야. 아니다. 요자는 그냥 여기서 가지려고 하다라고 그냥 풀게요. 예자는 명예를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향당 부무. 향당 부무가 네 글자가 같이 많이 쓰입니다. 향당은 지역에, 부무는 친구들에게. 쉽게 말하면 지역민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비오기성이여냐. 싫어해서, 기성, 그 소리를 싫어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기성에 대해서는 2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린아이 안구해졌다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게 싫어서, 2번째는 어린아이 우는 소리. 2가지 뜻이 있는데 어찌됐건 더 중요한 건 그 다음 요거는 달달달 한번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유시관지 무 측은지심 비있냐. 수오지심 비있냐. 무 사양지심 비있냐. 무 시비지심 비있냐. 측은지심 인지다냐. 수오지심 의지다냐. 사양지심 예지다냐. 시비지심 지지다냐. 인지유시사다냐. 유기유사체야. 도덕 시간에 한문 시간에 배워보셨던 사단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유시관지. 유자는 뭐뭐로 말미암아 이것을 따라서 관지 살펴보면 무측은지심. 그냥 여기는 측은지심은 안타까워하는 마음이죠. 근데 측은지심이라고 해도 됩니다. 측은지심이 없으면 비인 사람이 아니다. 수오지심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사양지심 겸양하고 사양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시비지심 옳고 그름을 따지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안타까워하는 마음은 인이라는 덕목의 단서이고 미워하는 마음은 의라는 덕목의 단서이며 사양하는 마음은 예라는 덕목의 단서이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마음은 지라는 덕목의 단서이다. 사람이 이 4가지 사단을 가지고 있는데 4가지 단서를 가지고 있는데 마치 이것은 기유사체. 사체는 사람의 몸에 있는 4가지 신체를 얘기합니다. 팔다리예요. 4가지 팔다리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다. 이래서 사단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 내용은 그냥 설명을 크게 하진 않겠습니다. 여기서 워낙 나왔으니까.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유시사단이 유시 사단이 자위불능자 자위 불능자 자적자야 자적자야 위기군불능자 위기군 불능자 적기군자야 적기군자야 범유사단어하자 범유 사단어하자 지계화기충지의 지계 화기충지이 약화지시연 약화지시연 천지시달 천지시다 구능충지 구는 충지 조기보사해 조기보사해 구불충지 구불충지 부족이 사부모 부족이 사부모 유 있다 시 이 사단 사단이 있으면서 자위 스스로 위 이르기를 불능 할 수 없어 라고 스스로 말하는 사람은 자적자야 스스로 적 해치는 자이고 그러니까 이게 도치예요. 그러니까 적자를 도치된 겁니다. 자기를 해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위기군 불능자 군주를 일러서 불능 못해라고 하는 사람은 적기군자야. 군주를 해치는 사람이다. 범유사단어하자 범 이때 범자는 무릇 그래서 이제 보통은 발어사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네, 하여튼 이 사단이 나에게 있으니 지계 화기충지 지 안다 개 모두가 확이충지 확은 넓히는 것이고 충은 채우는 겁니다. 넓혀 채우는 것을 안다. 그래서 화기충지를 줄이면 뭐가 될까요? 확충이 됩니다. 맹자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확충. 확충이란 말 지금도 좀 쓰죠. 네. 맹자에서 나온 말입니다. 맹자에서. 그리고 이거는 후대 유학자들이 아주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화기충지 그렇게 넓히고 꽉 차게 되는 것을 알 텐데 약 마치 화지시연 불이 시 처음 연 이때 연자는 그럴 연이 아니라 불탈 연자입니다. 불타는 것과 같고 천 샘물이 시 처음 달자는 솟아난다라고 해석하겠습니다. 솟아나는 것 같다. 그럼 어떻게 되냐? 불이 처음에는 불타면 작지면 어떻게 돼요? 엄청 큰 불이 될 수 있고 샘물이 작게 나오지만 이게 송송 솟아서 큰 강물이 될 수 있듯이 이 사단을 가지고 확충 넓히면 뭐 대학 같은데 메시지로 하면 평천하 가능하겠다라는 뉘앙스가 될 수 있죠. 그런데 그래서 구능충지 구자는 만약에 라는 뜻입니다. 앞에 나왔었어요. 구일신 할 때 나왔었습니다. 만약에 능이 충지 그것을 채운다면 그러니까 확충한다면 이런 뜻이 원래 여기서는 만약에 확충한다면 족자 뒤에 나올 거기 때문에 간단히 충분이라는 뜻입니다. 만족의 족자입니다. 충분히 보사해 사해는 사해지네 즉 이 천하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천하를 보살필 수 있을 것이고 구불충지 그것을 확충하지 못한다면 부족이 사부모 부모를 섬기는데도 부족할 것이다. 자, 이것이 이제 맹자가 이야기했던 불인인지심에 관한 내용인 거고요. 뭐 이런 내용들은 뒤에 다시 한번 보고 맨 마지막으로 이 문장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맹자가 이런 이야기를 왜 그렇게 달달달 했을까? 스스로에 대한 인식이 어땠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천지생 참이냐 천지생 참이냐 사선지 각후지 사선지 각후지 사선각 각후각야 사선각 각후각야 여천민지 선각자야 여천민지 선각자야 여장이 사도 각삼이냐 여장이 사도 각삼이냐 비여갑지 비여갑지 이수야 이수야 하늘 이 생참인 이 백성들을 낳았는데 생민이라는 표현이 육아에서 써요. 백성들을 낳았다. 선지는 먼저 안 사람으로 하여금 그래서 영어랑 똑같습니다. let A 그 다음에 뭐 do be 이렇게 됩니다. 선지로 하여금 각자는 깨우치게 하다. 후지 뒤에 깨우치는 사람을 뒤에 아는 사람을 깨우치게 했다. 사성각 먼저 깨달은 사람이로 하여금 후각 뒤늦게 깨닫는 사람을 깨우치게 하였다. 됐죠?
여기서 사자 쓰임이 나왔는데 사자 쓰임은 나중에 한번 더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나는 천민지. 천민은 천지생차민을 주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늘이 난 백성들 가운데, 쉽게 말하면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선각자야. 나는 선각자다. 그럼 뭐 해야 돼요? 남을 깨우쳐주고 다녀야죠. 내가 장차 이 사도, 이자 뭐뭇을 가지고, 사도라는 표현이 유가가 쓰는데 이 도라는 뜻인데, 이거는 뭐냐면 공자가 먼저 썼던 표현인데요. 어떤 이제 이치를 가지고 있는 도리, 뭐 천리, 천도 뭐 이런 걸 가리킨다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장차 이 이치를 가지고, 이 도리를 가지고 각 깨우치려고 한다. 누구를? 삼인, 이 백성들을. 비여각지, 아니면 내가 각지, 그들을 깨우치는 게 아니면 이 누가? 내가 라고 하는 맹자의 자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의 논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맨 마지막 문장만 다시 보면, 하늘이 이 백성을 낳았는데 먼저 안 자로 하여금 뒤에 알 자들을 깨우치게 하였고, 먼저 깨우친 자로 하여금 뒤에 깨우치는 자들을 깨우치게끔 하였다. 나는 하늘 낸 백성들 가운데 먼저 깨달은 자이다. 내가 장차 이 이치를 가지고 이 백성들을 깨우치려고 하니, 내가 이들을 깨우치는 게 아니면 누가 하겠는가? 공자는 이런 생각 안 했어요. 공자는 사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사문이라는 표현을 후대에 써요. 이 문명, 이 문화. 그러니까 자기가 계승해고 자기가 사명을 삼아야 될 것을 사문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맹자는 사도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자, 뒷문장은 뭐 그 구조보다는 내용을 좀 보려고 빨리 보았고요. 맹자는 그런 자의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좀 까칠까칠하고 그런 사람인 거죠. 네. 어떠셨어요? 재밌어요? 맹자가 좋으신가요? 논어의 공자나 공자의 제자들이 좋으신가요?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은 사람들마다 읽는 바가 누구를 더 좋아하는 사람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선의 선유 누구지? 정도전이었나? 그는 맹자를 그렇게 좋아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맹자를 좋아하니까 정도전 같은 사람이 나왔고, 여말선초, 이제 나라 하나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 세울 수도 있고, 저기 경복궁에다가 근정전부터 시작해서 국가의 비전을 세우기도 하고, 그러다가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싸움에 휘말려가지고 죽기도 하고 그런 거죠. 맹자 좋아하면 그러기도 합니다. 공자 좋아하면 그러진 않을 거예요. 공자 좋아하면 그렇게까지 포부가 있거나 그런 사람이 나올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도울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맹자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조선의 유학자들이 그게 나온 거라고, 사육신 같은 사람이 나온 거라고.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맹자가 없었으면 사육신 안 나왔을 겁니다. 왜냐면 맹자가 지사의사라는 말 그렇게 쓰거든요. 뜻 있는 선비는, 의로움을 따르는 선비는 자기 머리가 구렁텅이에 빠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나, 이런 식의 뉘앙스를 합니다. 지금 뭐냐면 자기가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만큼 이 맹자를 선호했던 유학자들은 좀 유학자들 가운데 상당히 날카롭고 투쟁적이고 불의를 보면 가만히 못 있고 그런 사람 되기 쉽죠. 그런 맹사입니다.